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이자 30년 넘게 영양의학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치료해온 영양의학 전문의 정명수입니다.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기능영양의학연구소에서 영양의학 및 식이치료 자격 인증을 받고 식이요법과 영양치료 중심의 진료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과학과 의학이 참 많이 발전했죠. 지금은 웬만한 수술도 어렵지 않게 해내고 예전 같으면 꼼짝없이 죽을 병도 약과 치료로 나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감염병이나 급한 수술, 이런 쪽은 정말 현대의학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어떨까요? 이런 병들은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긴 해도 뿌리째 낫는 경우는 드물고 평생 약 먹으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을 때만 잠깐 나아지는 것 같고 몸이 좋아지질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현대의학이 결과 중심, 즉 몸에 나타난 증상만 줄이려는 치료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성질환을 없애고 몸속 염증과 혈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90세, 100세까지 혼자서도 거뜬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지 않고 날이 좋은 날엔 기분 좋게 산책을 갈 수 있고요. 가족들을 만나도 아프단 소리 하지 않고 손주, 손녀와 즐겁게 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만성질환을 없애는 꿀팁 중에 꿀팁이 제시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고 하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주죠. 혈당이 높으면 당을 떨어뜨리는 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줍니다. 그러면 증상은 잠시 좋아지죠. 병원 검사 결과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원인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썩어버린 나무의 뿌리는 놔두고 위에 난 잎만 잘라내는 식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요즘 세상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지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아파서 침상에 누워만 있는 100세가 아니라 끝까지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걷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건강한 100세.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는 건강 수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슴 아픈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 참 살기 좋아졌잖아요. 가보면 좋은 곳도 많고 맛있는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마음만 잘 먹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누려야 할 시기에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상조차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유전도 있고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이 음식 상당수가 몸에서 독이 되어 쌓이고 결국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긴 하지만
그 음식에서 들어온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몸속 병의 원인은 음식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걸 놔두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주사를 맞아도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음식 중에서도 특히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름 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재료를 확실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들깨입니다. 에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래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 듣지 않으셔서 잘 모르는 상태로 잘못 드셨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준비한 거랍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들깨는 그냥 나물무침에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부재료쯤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작은 씨앗 안에 담긴 효능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 즉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눈 덮인 곳에서 물개 잡고 생선 먹고 사는 그분들 말이에요. 이분들 식단을 보면 기름기 많은 생선을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기름진 음식만 먹는데도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진이 살펴봤더니 바로 그 생선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가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구나 하시는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들깨 속에 그 오메가3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들깨 한 스푼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기름 낀 혈관을 청소해주고 내 몸 안의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진료한 72세 이기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평소에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아서 몇 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항상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찬 날이 많았죠. 병원에서 수치는 괜찮다고 했지만 본인은 자꾸 몸이 안 좋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주로 국물 위주 식사에 고기나 면을 자주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권하던 대로 들깨가루를 드셔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운 어르신,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건데요. 그 약도 물론 드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한 가지 더 처방을 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밥 드실 때 미역국이나 나물에 들깨가루를 추가해서 드시는 거예요. 꾸준히만 드시면 분명히 몸에서 변화가 올 겁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의사가 처방한 사항이니 일단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식사 때마다 국이나 반찬에 넣어서 드셨다고 해요. 3개월쯤 지나서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저는 어르신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셨더라고요. 어르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은 확실히 가슴이 덜 답답하고 덜 피곤해요.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액 검사 결과에서 중성지방 수치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어르신은 이렇게 효과를 본 이후부터 들깨뿐 아니라 다른 좋은 식재료도 스스로 찾아 챙기시고 약만 믿고는 안 되겠더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들깨가루가 왜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들깨가루는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요즘 나이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들, 딸 전화번호는커녕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남편 번호조차 못 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벌써 치매가 왔나 싶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땐 꼭 챙겨야 할 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는 원래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 많지만 매일 생선을 챙겨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특히 생선은 비려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들깨만큼 좋은 음식이 없어요. 들깨의 지방 중 약 60%가 알파 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거든요. 이 알파 리놀렌산은 몸속에 들어오면 DHA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속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나쁜 단백질을 줄여주는 작용도 하죠. 쉽게 말하면 들깨가루 한 숟가락이 내 뇌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시는 어르신들,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영양제 따로 필요 없어요. 매일 들깨가루 한두 스푼이면 몸도 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혈관이 막히는 병,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들깨 안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라는 성분으로도 전환되는데 이게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들깨가 혈관을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들깨는 폐와 기관지를 부드럽게 보호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도 기침은 오래가고 마른 기침이 계속되거나 찬바람이 살짝만 스쳐도 바로 기침이 터지는 분들 말이에요. 이럴 땐 꼭 들깨를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들깨에는 고소한 기름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기관지와 폐의 메마른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폐는 점점 차고 건조해지기 쉬운데 들깨는 그 안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점액 분비를 도와서 기침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들깨는 폐에 스팀찜질을 해주는 음식입니다. 또 한의학적으로도 들깨는 위로 치밀어 오르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기침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호흡이 아래로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들깨가루를 처방받은 73세 이만수님의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세요. 평소에 폐가 안 좋았어요.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 길면 2달까지도 갔고요.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 가슴도 아프고 기침 때문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니까 하루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국을 먹을 때 들깨 가루를 늘 넣어서 먹었는데요. 지금은 기침을 하지 않아요. 진작 알았으면 병원도 덜 가고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들깨가 만성질환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다 알게 되셨어요. 들깨가루 집에 없으셨던 분들도 당장 사서 오늘부터 드셔야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좋은 음식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에 좋은 들깨,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섭취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얼른 마트에 가서 들깨가루 사다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들깨는 기름이 많은 씨앗이잖아요. 그 기름의 대부분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좋은 성분은 공기와 닿으면 금세 상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마트에서 파는 미리 갈아놓은 들깨가루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안에서는 산패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밀봉을 잘해도 껍질을 벗기고 갈아놓은 상태에서는 금방금방 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들깨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오히려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더 상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이 방법이 정말 특별한 비법이었던 겁니다. 정답은 바로 통들깨를 직접 준비해서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는 거예요. 에이, 귀찮아. 매일매일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니에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통들깨를 깨끗이 세척하고 서늘한 곳에서 말린다. 이후 냉장 보관한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쉽죠? 요리할 때 그때마다 통들깨를 으깨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통들깨에 물에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그러면 가벼운 통들깨는 위로 동동 떠오르고 미처 걸러내지 못한 작은 돌가루나 줄기 같은 그런 불순물들이 가라앉게 되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들깨는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체에 걸러서 면보 위에 펼쳐두고 서늘하게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약 자연 건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약불에 기름 없이 빠르게 덮어서 물기를 날린 다음에 병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약불에다 볶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국 끓이거나 나물 하실 때마다 후추 그라인더 혹은 깨가리를 사용해서 필요할 때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바로 갈아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고소한 향도 일품이죠. 몸속염증을 없애고 싶다면 아픈 데 없이 편안하게 90세, 100세까지 살고 싶으시다면 꼭 만들어 놓으세요. 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아둔 정보가 다 허사가 됩니다. 간혹 보면 국에 들깨가루를 넣고 아예 팔팔 끓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넣고 오래 끓이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매우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 영양소가 금세 파괴돼 버립니다. 즉, 몸에 좋은 성분이 뜨거운 물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왕 먹는 거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시면 좋잖아요? 국이 다 끓은 뒤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불을 끄고 나서 넣고 잘 풀어준 다음 살짝 뜸들이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들깨의 고소한 맛은 살리면서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식이섬유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통들깨를 갈지 않고 입으로 바로 씹어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톡톡 터지는 느낌도 좋아하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그래서 이 식감을 온전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냥 이렇게 드실 때에는 반드시 아주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완전히 갈아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딱딱한 들깨 껍질을 잘 씹지 않고 그냥 삼키면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성분 때문에 드시는 건데 잘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요. 드시고 나면 양치를 꼭 잘 해주세요. 이 사이에 잘 껴서 누가 보면 이가 썩었는 줄 알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들깨가루 외에도 들기름도 몸에 아주 좋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참기름, 들기름 하나쯤은 모두 있으실 텐데요. 들기름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을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셨을 수도 있고 친한 지인이 짜서 보내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 외에 마트에서 구입해서 먹는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이 좀 오래됐다고 뭐 얼마나 나쁘겠어? 냄새만 안 나면 괜찮지 않나?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산패된 오메가3 기름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신선한 오메가3 기름과 일부러 산패시킨 오메가3 기름을 두 그룹의 실험쥐에게 각각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산패된 기름을 먹은 쥐들의 간을 살펴봤더니 염증 수치가 확연히 상승했어요. 간이 부어 있고 정상적인 해독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장 상태를 들여다보니 장벽이 손상되고 누수가 생겼습니다. 장 안에서 흡수되지 말아야 할 물질들이 몸속으로 그대로 새어나가는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누수 증후군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세포의 균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부 침입자를 막아야 할 면역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까지 보인 사례도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런 변화들이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고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땐 몰라요. 그런데 몸속에선 이미 염증과 손상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패된 들기름이나 오래된 오메가3 보충제를 잘 모르고 무심코 먹을 때 간이 상하고 장이 망가지고 면역이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인 거죠. 어떠세요? 들기름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다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좋은 들기름을 골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들깨를 눌러서 압착 방식으로 짠 기름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압착을 할 때 45도 이하에서 압착한 냉압착 들기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또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럼 이것만 체크해 주세요. 제품 구매하실 때 라벨에 냉압착 들기름이라고 적혀 있는지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들깨는 열에 약한 식품이라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심지어 몸에 나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위험한 성분입니다. 오래 섭취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를 피하시려면 냉압착 들기름을 찾아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들기름을 고르는 기준 세 번째는요, 산가인데요. 산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산가는 기름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산가가 높다는 말은 기름이 산패되었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산가가 3.0 이하면 신선한 기름이라고 볼 수 있고 5.0 이상이면 먹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가를 표시할 정도로 품질에 자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런 들기름을 고르시면 좋겠죠? 들기름을 살 때 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네 번째는 제조일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짜고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해도 언제 만든 기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공기와 빛에 조금씩 노출되면서 서서히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은 일반 기름보다 훨씬 더 빨리 산패됩니다. 박사님, 그럼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걸로 사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유통기한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막 짜낸 신선한 들기름을 찾으시고 작은 용량에 담겨 있는 걸 사세요. 개봉하면 한 달 이내로 드실 수 있는 사이즈로 사시고 신선하게 자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맞춤 정보를 듣고 그에 맞게 잘 고른 들기름을 이제 건강하게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요. 걱정되는 부분 있으시죠? 바로 들기름을 가지고 볶거나 열을 가해도 괜찮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발연점이 뭐냐면요,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이 온도를 넘기면 기름 속에서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온도는 어떨까요? 볶음 요리는 약 120도, 튀김 요리는 170에서 180도, 구이는 보통 140에서 16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안팎이거든요. 기름에 센 불을 오래 가하면 금세 연기가 나고 기름이 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으로 튀김이나 구이를 하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박사님, 저는 미역국을 끓일 때 들기름에 미역을 볶는데 그건 괜찮나요? 계란 후라이를 하는 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발연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역을 볶거나 계란 후라이를 하는 정도는 괜찮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불을 약하게 해서 연기가 나기 전에 빨리 조리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들기름을 집에 두고 먹으려면 보관을 잘해야 산패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들깨가루처럼 꼭 냉장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들기름을 일반 기름하고 같이 상온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기름이 쉽게 상하지 않고 상온 보관도 가능하지만 들기름은 그런 보호 성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산패됩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저온에서 보관하셔야 하고요. 빛을 차단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두운 병에 담아서 신문지나 키친타월 혹은 물티슈로 감싸서 고무줄로 움직이지 않게 마감하시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들기름을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먹고 싶으신 분들께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인데요. 산패에 약한 들기름과 산패에 강한 참기름을 섞어서 혼합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다 방출합니다. 이렇게 들기름과 참기름을 섞어서 저장했을 때 산화 안정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에 따르면 들기름 7, 참기름 3의 비율로 했을 때 들기름의 산화 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해요. 만약에 들기름의 고소한 맛을 더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들기름 8, 참기름 2의 비율로 섞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오래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들깨와 들기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산패된 기름이 간을 상하게 하고 장을 망가뜨리고 면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들깨는 통들깨 상태로 보관 후 그때그때 갈아서 드시고 들기름은 냉압착 방식, 제조일자 확인, 작은 용량, 그리고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열을 가할 땐 발연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튀김이나 구이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면 신선함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90세, 100세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발로 걷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며 손주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노후.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진심으로 응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